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순수뇌. 순수뇌를 갈 겁니다. 순수뇌. 좀 어려운 이제 순수뇌. 그럼 책은 다시 몇 페이지로 가자면 101페이지로 가봐요. 101페이지로 가서 이제 순수뇌 갑니다. 순수뇌. 자, 순형가법부터 쭉 나왔는데 여기 책 보면 그러면 책이니까 이것저것 다 써놓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다 한목에다 써보면 이 부동산을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세 가지 방법,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 가볼 건데요. 순형가법이 있어요. 그럼 순형가법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출제했죠. 근데 딱 한 번 나오고 마는 것도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것도 있고 한 번 나오고 만 것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것을 그것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러면 순형가를 계산하는 거, 순형가. 순형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순형가법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순형가 계산 문제를 2개 내거든요. 2개.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순형가 계산 문제가 한 시험에서 2개 나왔다. 그것도 많지만 계산 문제 또 안 내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순형가법으로 투자 타당성 분석한다.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을 하는데 투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순형가법이에요. 그럼 순형가법이 투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순형가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순형가법을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동산의 순형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순형가. 그럼 순형가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자.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순형가법이에요. 법. 그러면 순형가법에서는 뭘 계산해야 돼요? 순형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그래서 순형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순형가예요. 순형가. 그러니까 보면 순형가법의 특징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순형가법의 특징도 있고 뭐 순형가법과 수익성수 비교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순형가법의 특징. 여기에 이제 시험에 나오긴 하죠. 근데 이게 주로 나온 게 아니지. 그럼 뭐가 잘 나오는데? 순형가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순형가예요. 순형가. 순형가가 뭐냐? 그럼 생각해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순형가법은 순형가를 계산한다잖아요. 그럼 순형가가 뭔지 알아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순형가법은 여기까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이때 순형가법의 특징 나오고 쭉 나오는데 뭐 할인율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가 잘 나오죠. 그럼 순형가법에서는 순형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순형가법을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순형가를 계산해봐라. 계산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개념하고 계산.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두 가지.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법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게 순형가의 개념과 계산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면 저 부동산의 수익성 지수라는 것을 계산해서 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뭘 계산해야 됩니까? 수익성 지수 계산해야 돼요.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되고 그럼 수익성 지수는 계산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성 지수의 개념 이렇게 물어봐요. 개념. 네? 그러면 수익성 지수의 개념, 계산 문제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도 이 계산 문제를 출제하죠. 그러니까 반반씩 개념 반, 계산 반, 5대5로 개념 5번 나왔다. 그럼 계산도 5번. 제 기억은 수년가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개념보다는. 훨씬 더.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 지수, 수년가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년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내부순위법이 있거든요. 내부순위법. 그럼 내부순위법이 있는데 요 내부순위법.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를 이제 계산하는 거야. 저 부동산의 내부순위를 계산해서 투자자의 요구순위와 비교해서 내부순위이 요구순위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요구순위 더 큽니다. 그럼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부순위법입니다. 그럼 내부순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내부순위. 내부순위를 계산하지 못하면 내부순위법 적용할 수 없으니까 내부순위죠. 그럼 내부순위법 가장 중요한 건 내부순위. 뭘 물어보는데 내부순위의 개념하고 내부순위의 계산인데 계산 문제를 딱 한 번 물어보고 개념이 열 몇 번 나왔다니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가장 중요한 게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내부순위법을 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수익성지수법을 가져오면 기타 사항도 있고 순형가법은 기타 사항이 더 많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 기타 사항이 시험에 출제하지 않느냐? 출제하는데 근데 그게 많이 출제하는 게 요거. 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출제한다.
순영가 개념하고 계산, 수익성지수 개념과 계산, 내부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법의 특징 중 하나가 합비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순영가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 한번 봐요. 이 부동산 순영가를 계산하는데 순영가법은 어차피 순영가든 수익성지수든 내부수익이든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순영가법은 자 제가 써볼 테니까 1번 현금, 수입, 현금, 지출,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이 있어요. 그럼 현금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 수입과 현금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 그러면 현금 수입과 지출 두 개 써놨는데 이 현가. 그럼 이제 번호를 제가 다시 붙여볼게요. 순영가법은 1번처럼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2번처럼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1번처럼 하겠다는 소리. 1번처럼. 요 현재가치.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전부 다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그래서 미래 수익을 현재가치 만들어서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전부 다 현금 유입현가와 현금 유출현가. 꼭 제가 유입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 요걸 비교한다는 소리예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 그럼 수입, 지출 나왔는데 요거 빼는 거. 그걸 뭐란다? 순영가. 그럼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수익성지수, 현금, 수입, 유입, 현가, 현금, 지출, 유출, 현가 이렇게 써놓고 나누는 거. 이걸 수익성지수라고 하는 나누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순영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써놓고 어차피 투자 분석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할 거예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순영가법,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법은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니까 전부 다 뒤에 꼬리표자리 현가가 나와야 되고 빼는 거 순영가, 나누는 거 수익성지수. 그리고 수익성지수는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법은 내부수익이 중요한데 내부수익도 현금, 수입, 현가, 현금, 지출, 현가 써놓고 이제 연습. 빼는 거, 순영가, 나누는 거, 수익성지수. 빼는 거, 순영가, 나누는 거, 수익성지수.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같게 하는 거. 두 개를 같게 하는 할인율을 내부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내부수익은 세 가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요. 봐요. 순영가는 요거 하나면 끝나요. 수익성지수 요거 하나면 끝나고. 내부수익은 세 가지. 현금 유입의 현가 1억. 현금 유출의 현가도 1억이에요. 두 개를 이렇게 같게 하는데 같게. 그럼 두 개를 같게 한다. 그러면 순영가는 여기 봐요. 순영가는 현금 유입, 수입의 현가에서 현금 지출 현가를 뺀 거라고. 그럼 1억에서 1억 뺀 거죠. 그럼 1억에서 1억 빼면 순영가는 몇 됩니까? 0. 그러니까 순영가가 0이 된다. 3번 1억 나누기 1억. 현금 수입의 현가 나누기 현금 지출 현가. 1억 나누기 1억. 그러면 그게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는 몇 된다? 1 된다. 요거 무조건 암기. 순영가는 현금 수입의 현가에서 현금 지출 현가를 뺀 것이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수입의 현가를 현금 지출 현가로 나눈 것이다. 내부수익은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 현가를 같게 하고 순영가를 0으로 하고 수익성수를 1로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시험에서 열 몇 번 나왔으니까 요거 암기. 그럼 순영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끝났어요. 이제 기타 사항을 하는 거예요. 봐요. 순영가법 요거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요. 순영가법은 순영 가장 중요. 요거는 책에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럼 순영가 가장 중요.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인데 꼭 유출 유입할 필요 없다. 들어오는 돈의 현재가치, 나가는 돈의 현재가치. 총 수입의 현재가치 마이너스 총 지출 총 비용 현재가치. 요 3번은 하지 마세요. 3번은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됐어요. 그럼 요거 나누는 거. 수익성 지수. 같게 하는 거. 내부 수익률. 끝났잖아요.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워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외워버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면 순영가법은 할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럼 할인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할인율. 그 순영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럼 수익성 지수법 할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 적용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순형가법이든 수익성 지수법이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그럼 내부 수익률법도 할인합니까? 할인하지. 내부 수익률법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그럼 됐잖아. 그럼 이제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개념, 내부 수익과도 개념, 그 다음에 순형가 수익성 내부 수익법, 내부 수익률의 개념, 그 다음에 할인율까지 했어요. 할인율. 순형가법은 무조건 요구 수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은 안 물어봐. 수익성 지수법 할인율을 안 물어보니까 책에는 수익성 지수법 할인율이 별도로 써놓지 않았어요. 순형가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이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 3번까지 됐는데 책 보면 4번 투자 결정이 나오죠? 그 투자 결정 나온 적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그럼 4번은 볼 필요 없고 이제 책 보면 102페이지에 보면 투자 결정에서 거기 4번 그것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면 순형가가 동그라미 뭐 상호 베타적인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으면 부동산이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순형가 가장 큰 거 선택한가 작은 거 선택한다? 큰 거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 뭐 당연한 거니까 볼 필요 없는 거죠. 자, 순형가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순형가법의 특징 하기 전에요. 그 6번으로 가봐요. 6번. 순형가법 기타 특징. 여기 봅시다. 기타 특징. 여기 이제 순형가법의 특징이고 순형가 기타 특징인데 여기 2번은 이미 했어요. 순형가를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할인율 있어야 되고 할인율이 요구 수익이에요. 그럼 이 요구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순형가는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순형가는 낮아지겠지. 2번 동일한 현금흐름의 투자이라도 똑같은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에 따라서 순형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요거는 이미 이제 봤던 거고. 순형가법 특징 갑니다. 순형가법의 특징이 지금 5가지 써놨는데 근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순형가법 특징 그러면 이렇게 앞머리 따서 외우셔야 돼요. 하가 부분하고 합의 시향가치 고려한다. 가치가성을 설립한다. 부를 극대화시킨다.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합의 시향가치 고려합니다. 순형가법. 그럼 여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합의 시향가치를 고려한다. 순형가법의 특징인데 그럼 합의 시향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순형가법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순형가법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도 전부 다 합의 시향가치를 고려한다. 그런데 여기 가치가산 원리, 부의 극대화, 요 두 가지는 순형가법만 갖는 특징이야. 순형가법만의 특징. 순형가법만 적용된다. 이 말은 이 두 가지는 순형가법만이 갖는 특징이다. 순형가법만 갖는 특징이다. 자, 이제 무슨 뜻인가? 여기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논리를 안 물어봐요. 그럼 여기 연습하면 돼요. 어떻게 연습하냐면, 봐봐요. 이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순형가법은 합의 시향가치를 고려한다. 이것보다 이 2번하고 3번이 더 출제 비중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나온다고. 국어 공부하는 거요. 순형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성립하지만 뭡니까? X입니까? X잖아요. X. 봐봐요. 순형가법만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 3사람. 순형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원리 성립하지만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지. 왜? 순형가법만 가치가산을 성립하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의 극대화. 투자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는 우리가 지금 배운 책이 아니라 여기 보면 투자는 정식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투자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의 목적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자긍심. 내가 돈 벌었다. 이게 부동산 가지고 있다. 이 자긍심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의 목적 중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투자의 목적.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지만 책 보면 투자의 목적은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투자의 목적이라고.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럼 속으로 이제 자식들이 돈 벌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려줘야 되겠지. 그것도 투자의 목적이야. 근데 투자의 목적이 여러 개 있는데 투자 이론에서는 부를 극대화시킨다. 요걸 이제 주 목적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에서 가장 큰 게 부를 극대화.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거.
그럼 투자의 목적이 V의 극대화였는데 순환가법을 했을 때만 V를 극대화시켜요. 다른 방법을 했을 때는 V를 극대화시킨 게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출제는 이렇게 한다고. 순환가법과 내부순율법은 항상 V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된다고. 그 뭡니까? X입니까? X라고. 순환가법만 V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순환가법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이제 안 나오죠. 제가 좀 이따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 설명해 볼 건데 논리적으로 안 나와. 안 나오고 결론은 순환가법만 같이 가산율에 성립하고 순환가법만 V를 극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순환가법의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순환가법만 적용되는 것은 뭐다? 가부. 가치가산 원리 V의 극대화는 순환가법만 적용되는 거야. 순환가법만. 그럼 여기 보면 3번에 순환가법에서는 각 투자의 가치 합계는 개별 투자의 가치를 단순히 합계과 일치한다. 요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요것만. 순환가치법은 뭐가 성립한다? 가치 가산을 성립한다. 이미 여기 위에서 다 언급했잖아요. 이게 순환가법의 특징. 자, 그러면 어차피 암기해야 될 거니까 이제 순환가법 지금 해볼게요. 순환가법은 순환가를 계산해서 순환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가치가 있다. 됐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순환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가치 있다. 뭐 요 질문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순환가 뒤에는 무조건 0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순환가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다. 순환가를 1로 만든다?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순환가 뒤에는 숫자가 몇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0.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 뭐요? 내부 수익률은 순환가를 1로 만들고 왜 X? X. 순환가 뒤에는 0 나와야 된다 소리야. 시험 지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순환가법에서 순환가는 무조건 뒤에 0 나와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순환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순환가. 순환가가 뭐냐? 그러면 꼬리표에 현재 가치가 붙어 나와야 된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이다. 요 현가 그게 붙어 나와야 되고 반드시 유입 유출할 필요 없지. 수입 지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순환가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뭐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 응용된 게 그러면 순환가법에서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데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순환자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 똑같은 현금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순환자 가치는 낮아진다.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가법의 특징 하, 가, 부, 모 이렇게 이 중에서 제가 앞머리 땄잖아요. 하가 부모 하, 가, 부, 모 이 중에서 순환가법만 적용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다? 가부다. 가부. 순환가법만 적용되는 게 가, 부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순환가법은 이제 기타 특징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요건 다 됐잖아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가법은 이제 이쯤 하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갈게요.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수익성 지수가 뭐냐요?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는 여기 이제 분수식을 나누는데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있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지출의 현가 써놓고 빼는 것은 순현가,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 그럼 나누기는 분수식이죠. 요게 밑으로 가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뭐다? 나눈 값이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뭐다? 나눈 값이다. 예? 그럼 여기 읽어보면 이 분수식 또 있잖아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이다.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출이 지출이잖아요. 현금 유출액 지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수입 유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 보면 이걸로 끝이에요. 다른 건 이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은 나오긴 했지만 딱 이래서로 끝나니까 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책을 기준으로 간다면 그러면 103쪽 가장 위에 있는 지문 그 지문이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 하고 그 밑에 투자 결정 그 다음에 4번 순환가법과 수익성 비교해서 표 나오고 이런 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이래서로 끝나니까 그것은 볼 필요 없다. 3번하고 4번은 굳이 볼 필요 없다. 이제 내부순위법으로 가죠. 그럼 내부순위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내부순위율 개념. 7번 봐봐요. 내부순위법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투자 대상 부동산 내부순위율이 요구순위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요구순위보다 내부순위 작으면 투자 기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의의는 내부 수익하고 요구 수익하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말이다. 요 개념이고, 내부 수익의 본질, 요 내부 수익의 본질은 기대 수익입니다. 기대 수익. 근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요 박스에 있는 게 열 몇 번 나왔죠. 그럼 요 박스에 있는 게 내부 수익인데, 여기에 내부 수익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부 수익의 본질은 기대 수익이라고. 근데 요거는 한 번도 안 냈다고. 그러니까 내부 수익의 본질이 기대 수익인데, 내부 수익이 기대 수익이다, 내부 수익이 기대 수익이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 수익을 가지고 할인을 하면, 그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을 같아진다는 소리야. 그럼 무조건 요걸 외우는 거야.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하는 거. 순현가를 몇으로? 0으로. 수익순을 몇으로? 1로 하는 거. 이게 내부 수익이다. 자, 책 봅시다.